예, 여러분, 예, 오늘은 말이죠. 요즘에 그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있고 계산식도 복잡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의견 또한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 요즘에 그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죠. 그래서 요것부터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우리가 그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히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렇지만 거짓 정보, 잘못된 정보는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 그 다음에 이제 불신을 키우기 때문에 더욱더 이거를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는 국민연금이 파산돼서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예, 이런 뉴스가 있죠. 요거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지급 중단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공무원, 군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월급을 못 준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는 거의 국가가 부도가 나든지 뭐 전쟁, 내란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연금은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국민연금을 국가 재정에 사용한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으로 퍼주기 복지를 한다.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좀 살펴보니까 국민연금이 여태까지 그 투자한 그 투자 액수 중에 99.8% 이상이 금융 부분에 대한 투자이고요. 복지 부분에 대한 거는 0.1%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지가 않는 거죠. 퍼주기 복지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수령액이 더 많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죠. 개인연금 회사는 당연히 그 자기네들 회사에서 수익을 떼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회사의 그 연금이 국민연금 대비 제일 좋은데도 70% 이하다.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삼성전자를 사유한다. 그 다음에 정부가 가상화폐에 국민연금을 투자했다. 이런 거는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정말 고의성, 안위성, 가짜입니다. 국민연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좀 챙겨봤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가 월 39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39만 원이면은 사실 뭐 연금 생활을 하기 위한 연금으로서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용돈 연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씩을 냈냐면요. 평균 98,40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이 평균 따지면 12.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면은 대략 한 달에 한 10만 원씩 한 13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4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면 거의 자기가 낸 거를 한 3년 내지 4년 정도면 다 회수가 되고 그 이후에는 그냥 공짜 연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남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너무 많이 주는 게 문제고요. 물론 이렇게 많이 주는 그 비율은 지금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의 기준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게 점점점 준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도 제가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간에서 말하는 게 공무원 연금은 뭐 엄청 많이 받는데, 왜 국민연금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살펴보면, 첫째로 공무원 연금은 당연히 가입 기간이 엄청 깁니다. 공무원들이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보통 특별한 일 없으면 정년퇴직 하잖아요. 그러니까 33년이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17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가입 기간이 기니까 공무원 연금이 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하나.
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려서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은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옛날에 3, 40년 전쯤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반 사기업 대비 월급이나 이런 처우 상태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조금의 그 페이버를 더 준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공무원 연봉이 이렇게 작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청년들, 그러니까 공무원 되려고 그렇게 막 머리 싸매고 막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부터 공무원을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연금 체계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작년까지도 7%가 넘게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1사분기, 2사분기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올해 사정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그런 걸로 보아지고요. 30년 평균 수익률을 따지면은 5.9%가 됩니다. 이거는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지금 강남 주부들이 말이죠. 일부러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걸 우리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5년 사이에 2배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받는 게 훨씬 크다. 일반 개인연금 회사에 연금을 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나오니까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 강남 주부들의 자녀들까지 대학교 다니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까지도 가입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국민연금은 여타 다른 어떤 연금보다 훨씬 그 수익률이 높고 안정돼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나름 이게 국민연금이 여태까지 시행을 하면서 과거에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그 국민연금이 2057년에 고갈이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지금 너무 덜 내고 더 받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보면 이게 그 국민연금이 사실은 그 88년도에 처음 생기고 80년대 중반 때부터 이제 설계를 해서 88년에 시행이 되는데 그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보험료율은 3%,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 70%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지금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이 45%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아무리 이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3%를 내고 나중에 70%를 받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라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야, 이거 조금만 내면 나중에 엄청 받는다. 이렇게 해서 사탕발림으로 이제 국민들을 꼬신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그 당시에 무책임하게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해왔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2007년에 우리가 잘 아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보험료율이 지금 9%로 돼 있는 거를 15.9%로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도 그 당시에 60%였는데 이걸 50%로 낮춰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 당시에 내는 거는 더 내고 받는 거는 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니까 온갖 군데에서 다 반대를 했죠. 시민단체부터 그 당시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결국 그래가지고 보험료율은 못 올리고 9%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만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으로 해서 결국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거를 유시민 장관이 주장한 대로 고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1년 전에 그렇게 고쳤으면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심지어 그 유시민 그 장관은 그 당시에 이 국민연금법 현행 이 법은 정말 불효막심하고 싸가지 없는 법이다 라고 아주 그렇게 과격하게 비난을 했어요. 정말 그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 당시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 제도가 현 세대, 그러니까 그 당시 기성세대가 적게 내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의 후대 세대를 착취하는 아주
부도덕한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9%, 45%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어떠냐? 내는 건 9%가 아니고 18%고요. 평균은. 그리고 2배입니다. 그 다음에 받는 거는 우리가 지금 45%로 돼 있는데 평균이 40.6%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보면은 덜 내고 더 받는다. 지금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너무 더 낸다, 덜 받는다 이런 논쟁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어떤 문제점도 있었냐? 불과 3년 전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2015년에 그 박근혜가 문영표 장관을 시켜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하는데 찬성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 국민연금이 손해본 게 어떤 사람은 3천억이다, 어떤 사람은 6천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국민연금 그 우리 돈이잖아요. 근데 그 수천억을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그 3천억이든 6천억이든 그 돈은 그럼 누가 물어내야 되나요? 이거는 분명히 박근혜든 최순실이든 삼성이든 이건 수혜를 본 사람이 이건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안 채워놓고 지금 다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진짜 이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위정자들이 이런 거는 좀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 국민연금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률 이런 거 해서 앞으로 진짜 큰 문제인데요.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지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이제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돼서 2045년에 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비슷해지고요. 그 이후에는 내는 사람은 작은데 받는 사람만 많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여태까지 쭉 국민연금을 냈으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많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지금 20대, 30대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나중에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는 계속 내고 기껏 내고 받을 때쯤에서는 완전히 이게 역전이 돼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냐. 이제 이건 진짜 열받는다. 탈퇴하겠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사실 제가 20대나 혹은 30대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이해가 갑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는 물론 그 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춰야 된다. 아니다. 더 빨리 해서 소진하고 부가식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좀 바꿔서 이거를 연금 고갈 시기를 한 60년 이상으로 이렇게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 30대도 60년 동안은 안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단순 계산상 80, 90 이렇게 되니까 그 정도면 좀 괜찮겠구나 하고 이게 이제 불안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부에서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라는 거를 명문화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가 그거를 명문화하게 되면 국가가 국민에 대한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국가 부채로 남게 되고 그게 이제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쳐서 국가 전체로서는 손해다 이렇게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명문화 하세요. 명문화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19대 때부터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작년 8월에 민주당의 두 의원이 이거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지금 올렸는데 국회가 아직 이거를 계류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정말 답답한 국회죠.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20대, 30대에서 아마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럼 나중에 고갈이 되거나 고갈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연금 줄 게 없으면은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건데 결국 그러면 그 세금도 결국 우리가 내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 얘기 맞고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그러면 세금에서 충당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또 세금도 내는 거니까 이중으로 부담되는 거는 분명히 맞고요. 다만 세금은 우리가 전체 세금 중에서 제가 살펴봤더니 우리가 이제 그 근로소득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머지 뭐 법인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노인들도 같이 내는 부가가치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합쳐서 거기서 뭉뚱그려서 그 중에 일부를 국민연금에 충당을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만큼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독일은 지금 현재 이미 연금이 고갈이 됐고요. 그래서 한 30% 정도를 세금에서 충당을 해서 그때그때 지불을 한다고 해요. 물론 독일같이 어떤 지금 경제력이 좋은 나라하고 지금의 우리나라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저희 혹은 저희 윗세대보다 사실은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꼭 이제 지금의 50대, 70대하고 굳이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그럼 좀 뭐 약간 무리가 좀 있다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희 세대, 6세대는 또 부모님 봉양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러나 지금은 20, 30대가 뭐 지금 60대 이상의 그 부모님들을 당연히 봉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사회적 인식은 많이 흐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덜 해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윤택한 생활 이런 것들은 전 세대에 비교하면 지금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좀 훨씬 나은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물려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부담을 더 가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이거를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뭐 고갈된다 어쩐다 뭐 이런 거를 거의 뭐 공포 마케팅 비슷하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정치 세력 아니면 뭐 사보험회사 뭐 그런 데겠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일부 언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분연하게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정부 여당은 이 불편한 진실이죠. 이거를 적당히 비껴나가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확실하게 수렴을 해서 홍보할 거는 제대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또 보장할 거는 제대로 보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그 협조와 희생을 용기 있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하고 세대 간의 의견 차이를 고려해서 국민적인 대타협,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네.